기사쇼 만지영입니다. 오늘 올드스타에서는 이 박수홍 씨와 관련된 또 하나의 단독 보도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친형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홍 씨의 친형 내외가 지난 10월 초 친형은 구속 기소, 그리고 형수는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리고 횡령액은 무려 61억 7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자, 그동안 친형은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사전 구속됐기도 해요. 검찰이 당초 21억 원에 대해서 횡령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이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도 친형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후 조사 과정에서 다소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한 얘기라는 거, 출처를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박수홍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요, 일단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친형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박수홍 씨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월급을 줬다고 주장을 한 거죠.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2억 정도를 일도 안 한 사람에게 준 걸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주고 다시 빼돌려서 받는 수법이었겠죠. 이렇게 한 돈이 약 19억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월급을 줬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금액은 따로 있죠. 바로 뭐였죠?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부친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큰아들이 횡령했다는 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갖다 줬다. 현금으로 한 달에 3천에서 4천만 원씩 30번에서 40번 갖다 줬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야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친형은 아버지의 이런 말이 맞다면서 이 역시 본인의 혐의를 부인을 해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입장이 변할지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다. 통상 이거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합의 시도로 연관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잘못한 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피해 보상을 할 테니까 합의하자. 이게 통상적인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박수홍 씨의 친형은 단 한 번도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박수홍 씨의 변호인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으면 구속 기소되게 뻔하니까 빨리 합의를 보고 선처를 호소해야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해 왔다는 거예요. 일단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을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실제로 죄값이 덜어져요. 왜냐하면 합의라는 순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탄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재판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형 같은 경우는 합의 시도를 하지도 않았고 박수홍 씨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합의라는 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재판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무죄를 유죄다 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그리고 죄는 맞다, 유죄인데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인지 이 양형을 놓고 다투는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친형이 극구 부인할 때 나 전혀 아니야. 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 횡령 한 번도 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할 땐 이건 유무죄를 다퉈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합의를 볼 이유도 없어. 나는 무죄야. 합의를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 정도 금액에서 우리 마무리 짓자. 이게 합의잖아요.
근데 친형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합의를 보려고 하려면 일단 유죄를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횡령한 건 맞다. 다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횡령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약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면 형량을 깎아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향후 친형은 박수홍 씨 측에게 합의를 제안할까요? 일단 아직까지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태 초창기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박수홍 씨가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라고선 합의를 제안을 했죠. 그런데 친형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횡령한 적 없다. 나는 잘못 없다 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부분 인정을 했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요. 그럼 지금부터의 재판은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닙니다. 나 무죄요를 주장이 아니라 유죄는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횡령 규모, 검찰은 61억 7천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재판을 통해서 인정을 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형 입장에서 무죄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합의는 그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수홍 씨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요?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일부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박수홍 씨 계좌로부터 가장 큰 부분, 무단 인출 29억 원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인을 했죠? 아버지가 빼서 박수홍에게 준 것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버지 잘못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맞다고 그랬죠. 그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61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인 29억 원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생각이 여전히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친형 측은 자신들이 횡령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갚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박수홍 씨가 민사로 제기한 규모가 얼마죠? 116억 원이죠. 그리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금액은 약 61억 원. 여기서도 이미 50억 정도 갭이 있는데 여전히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에 대해서 자, 이 정도만 받고 합의하자 그러면 박수홍 씨 측이 1년 반 동안 수사를 이어온 이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합의 제한이 없어. 결국 재판이 진행되겠죠? 그럼 박수홍 씨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부분을 두고 민사로 다퉈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본인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받게 될 죗값이 커지고 형량이 늘어나더라도 자기가 이미 횡령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5년 형량을 사나 7년을 사나 별 차이 없어. 2년 더 살고 나는 재산 지킬래 라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거죠. 과연 친형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친형이 검찰 구속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것. 이 이야기는 뭐예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유죄, 무죄를 다투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원에다 계속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하겠죠. 이것도 실제로 이 사람이 횡령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죗값이 더 커져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본인의 이런 형량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박수홍 씨에게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 커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검찰 수사가 이제는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수홍 씨의 현재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지난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했죠. 사실 이 녹화가요, 지난 10월 4일 대질조사료에 출석을 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 바로 녹화였습니다. 원래 제작진은 박수홍 씨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수홍 씨는
출연을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이미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녹화 내내 밝은 모습으로 임하는 프로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절친한 사이인 MC 김국진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근황을 묻자 박수홍 씨가 아시잖아요 뉴스에서 라고 웃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자신의 아내를 향해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많은 이들에게 응원을 받았습니다. 또 박수홍 씨는 이렇게 가정사로 힘든 가운데서도요, 본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물론 KBS ETV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도 새롭게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향후 박수홍 씨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